주식시장에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입니다.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 한 장으로 반도체 주가를 얼려버렸던 곳이죠. 그 저승사자가 이번엔 정반대의 선언을 던졌습니다. 반도체 다음 무조건 오프그리드 전력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선언이 왜 무서운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모르면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뉴스만 믿고 샀다가는 계좌 다 녹습니다. 실제로 헤드라인만 믿고 들어갔다가 무너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오프그리드가 대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전력망 없이 스스로 돌아가는 자가발전 시스템입니다. 빅테크가 국가 전력망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죠. 그리고 이 오프그리드 전기섬은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집니다. 원전과 ESS와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 세 개의 축이 각각 언제 돈이 되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조용히 2, 3갈래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딱 5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포인트들은 사실 몸풀기입니다. 진짜 반전은 영상 후반부 5번째에 숨겨뒀습니다. 원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축이 있거든요. 시장이 원전에 취해 있는 사이 조용히 폭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AI가 만든 전기 블랙홀입니다. 옛날 데이터 센터는 그냥 창고였습니다. 사진과 문서를 쌓아두는 디지털 창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쉬지 않고 계산을 돌리는 디지털 발전소로 변한 거죠. 초대형 PC방을 떠올려 보세요. 고사양 컴퓨터 수백만 대가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이 컴퓨터들은 너무 뜨거워서 냉각 설비까지 함께 돌려야 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 아니라 전기 먹는 고래인 셈이죠.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매년 1조 kWh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캐나다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입니다. 매년 지구에 캐나다가 하나씩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몸집도 괴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1GW 규모면 초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한 부지에서 4GW짜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완전 사기 분량의 전기를 시설 하나가 삼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전기를 만들어도 나를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력망은 쉽게 말해 전기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 국도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대형 화물차 수만 대가 몰려든 상황이죠. 미국 곳곳에서 이미 사달이 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마다 허가가 줄줄이 막히고 있거든요. 전력망 연결되기 줄만 몇 년씩 밀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전기를 못 구해 공사가 멈추는 시대입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살 돈은 있는데 꽂을 콘센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롤러코스터처럼 씁니다. 학습을 돌릴 때는 사용량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러다 멈추면 뚝 떨어지죠. 이 널뛰기가 전력망에는 심장 부정맥 같은 충격입니다. 0.1초만 전기가 흔들려도 서버는 멈춥니다. 그 짧은 정전 한 번에 수백억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기는 양만큼 품질도 중요해졌습니다. 이 대목을 꼭 기억해두세요. 뒤에 나올 ESS 이야기의 결정적인 복선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판을 뒤집는 오프그리드입니다. 빅테크가 기상천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가 전력망 연결을 아예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용 헬기를 띄우면 됩니다. 남의 전기줄을 기다리느니 내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 설비를 직접 세우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자급자족 전기섬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환이 투자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전기 장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전력 스프레드가 최대 15% 커진다고 봤습니다. 만드는 원가와 파는 가격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뜻이죠. 그 결과 전력 공급망 전체에서 3,500억 달러의 가치가 새로 생깁니다. 빅테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20년짜리 초장기 전력 구매 계약인 PPA도 쏟아집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20년치 월세가 보장되는 셈입니다. 세입자가 건물 지으라고 돈을 싸들고 오는 시장이죠. 자, 그럼 이 전기섬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전기섬의 3대 기둥은 원전과 ESS와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이 셋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간표가 다른 동맹입니다. 원전은 힘이 가장 세지만 짓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미래의 본진이지만 당장은 못 씁니다. ESS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 설치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오늘 당장 돈이 되는 축이죠. 수소 연료전지는 그 중간을 채웁니다. 컨테이너처럼 실어와서 몇 달이면 전기가 나옵니다. 불을 태우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거든요. 지금은 천연가스로 돌리고 나중엔 수소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수소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빅테크의 주문서에도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담깁니다. 원전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삽니다. 포트폴리오로 전기를 사는 시대가 온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ESS가 벌고 내일은 연료전지가 법니다. 그리고 미래는 원전이 법니다. 이 시간표를 모르면 투자 타이밍이 전부 꼬입니다. 원전주만 사놓고 10년을 기다리는 건 반쪽짜리 투자입니다. 지금 실적이 터지는 축을 통째로 놓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세 개의 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본진인 원전부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미래의 본진 원전입니다. 정책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2024년 에이디번스 액트라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원전 인허가를 빠르고 싸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2025년에는 규제기관을 뜯어고치는 행정명령까지 나왔죠. 한국도 15년 만에 신규 원전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경북 영덕에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섭니다. 부산 기장은 국내 첫 SMR 부지로 확정됐고요. 한국형 소형 원자로 ISMR이 2035년 가동을 노립니다. 수요 쪽 드라마는 더 화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문 닫았던 3마일섬 원전을 되살립니다. 무려 20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말이죠. 그 원전의 주인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티커 시즈입니다. 미국 최대의 원전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입니다. 탈렌 에너지 티커 TLN은 아마존과 손잡았습니다. 1920MW 규모의 원자력 PPA를 2042년까지 보장받았죠. 비스트라 티커 VST는 2024년 주가가 104% 올랐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지버노바가 돋보입니다. 검증된 대형 원전 부품을 소형화한 BWRX 300이 무기죠. 상업운전 가시성이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MR 개발사 쪽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한창입니다. 여기서 아까 예고한 계좌 녹는 사례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설계 승인을 최초로 받은 기업이죠. 헤드라인만 보면 무조건 1등 수혜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 상용화 프로젝트가 통째로 백지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설비가 감당 못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기술 1등이 곧 투자 1등은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반면 오클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직접 짓고 소유하고 운영해서 전기만 파는 모델이거든요. 메타와 1.2GW 규모의 구속력 있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한국의 주인공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수백 톤짜리 원자로를 통째로 깎는 공장은 세계에 몇 없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글로벌 SMR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로 치면 TSMC 같은 위치죠. 2025년 신규 수주만 14조 7천억 원입니다. 어느 설계가 이기든 두산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설계는 한전 기술이 국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이클 초기에 매출이 가장 먼저 꽂히는 회사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과 DLENC는 시공권 전쟁 중입니다. BHI와 우리기술과 우진 같은 중소형주도 있고요. 원전 생태계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원전 축에는 숨은 병목이 하나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는 HALU라는 특수 우라늄 연료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상업 생산 면허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유일하죠. 골드러시의 곡괭이 상인 같은 독점 기업입니다. 원자로가 돌아가는 한 연료는 무조건 팔리니까요. 여기까지가 원전 축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축의 최대 약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SMR 상용화는 빨라야 2030년 전후입니다. 대형 원전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오르는 구간이죠. 기대감은 뉴스 하나에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험한 꼴을 뉴스케일 주주들이 먼저 겪었죠. 그럼 그 10년의 공백은 누가 채울까요? 바로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존재 이유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오늘 당장 돈 버는 ESS입니다. 아까 심어둔 복선 기억하시죠?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롤러코스터처럼 씁니다. 이 널뛰기를 잡아주는 게 바로 ESS입니다. ESS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뿜어줍니다. 0.1초의 흔들림도 배터리가 즉시 메워주죠. 정전이 나도 발전기가 켜질 때까지 버텨줍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장비입니다. 서버에 쓰는 돈의 일부는 무조건 배터리로 갑니다. 게다가 ESS는 속도가 무기입니다. 발전소는 10년이지만 ESS는 몇 달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컨테이너째 실어와서 전선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발전 설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배터리로 채워집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늘수록 저장 수요는 더 커지고요. 전기차 캐즘으로 울상이던 배터리 회사들이 여기서 부활했죠. 전기차가 닫은 문을 AI가 다시 열어준 셈입니다. 첫 주인공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25년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려 5조 9천억 원짜리 ESS 배터리 공급 계약입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ESS 단일 계약이죠. 올해는 미국 전력사와 16억 달러짜리 계약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UPS와 BBU 제품도 새로 공개했고요. UPS는 정전 때 버텨주는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BBU는 서버렉에 바로 붙는 백업 배터리고요. 서버 바로 옆까지 파고드는 전략인 셈입니다. 게다가 BBU는 일반 제품보다 판가가 훨씬 높습니다. 팔수록 남는 고급 시장이라는 뜻이죠. 증권가는 올해 영업이익이 20% 넘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전기차 회사에서 전력 인프라 회사로 재평가되는 중이죠. 두 번째 주인공은 삼성 SDI입니다. SBB라는 필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와 안전장치를 통째로 담은 제품입니다.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즉석밥처럼 데워서 바로 먹는 ESS인 셈이죠. 올해 정부의 AI 배전망 ESS 사업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전체 물량의 66%를 싹쓸이했거든요. 낙찰 컨소시엄 9곳 중 6곳이 삼성 배터리를 골랐습니다. 미국에서도 2조 원이 넘는 ESS 배터리를 수주했습니다.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 단위 저만을 낸 회사가 ESS로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SK온도 미국 기업과 1GWh 규모의 ESS 계약을 따냈습니다. 배터리 3사가 모두 ESS에서 활로를 찾은 셈이죠. 오는 9월에는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형 수주 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일정이죠. 주변 생태계도 함께 큽니다. 서진시스템은 ESS 컨테이너와 부품을 만드는 대표 수혜주입니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엘렉트릭은 변압기와 전력기기로 바쁩니다.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배전 시스템의 강자죠. 최근 미국 데이터 센터에 3,190억 원짜리 배전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발주처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의 어떤 연료전지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5번째 포인트의 주인공입니다. 시장이 원전에 취해 있는 사이 조용히 폭등한 그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째 포인트는 지금 실적이 터지는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주인공은 미국의 블룸에너지 티커 B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불 없이 전기를 만드는 상자입니다. 천연가스를 태우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뽑아내죠. 그래서 터빈보다 조용하고 효율도 없습니다. 컨테이너 형태라 도심 부지에도 바로 놓을 수 있죠. 나중에 수소가 싸지면 연료만 수소로 바꾸면 됩니다. 수소 시대의 문을 미리 열어둔 셈이죠.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속도입니다. 발전소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부지에 바로 설치합니다. 90일 안에 전력 공급이 목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AI의 속도에 맞는 거의 유일한 전원이라는 평가죠. 빅테크에게 지금 가장 비싼 자원은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2026년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라클이 뉴멕시코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가스터빈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블룸의 연료전지를 택했습니다. 최대 2.8GW 규모의 계약입니다. 대형 원전 3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연료전지 업계 10년치 매출을 뛰어넘는 계약 럿입니다. 실적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 중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7억 5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130% 급증한 수치입니다. 만년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 궤도에 올라탔죠. 연간 매출 전망도 34억에서 38억 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80% 성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가도 1년 새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 브룩필드가 2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자본이 연료전지의 미래에 베팅한 겁니다. 미국 최대급 전력사 AEP와도 1GW 계약을 맺었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도입 결정도 줄줄이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한국과의 인연입니다. 블룸에너지는 SK에코플랜트와의 협력 속에 성장한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LS 일렉트릭의 배전 수주 발주처도 블룸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이 성장의 핵심 부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연료전지 대표주로는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국내에서 주도하는 회사죠.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열릴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국내 수소발전 제도가 살아나면 직접 수혜가 기대되죠. 자, 이제 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모두가 원전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미 ESS와 연료전지라는 현재에서 벌리고 있었죠. 원전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 둘은 실적으로 오릅니다. 시간표를 아는 사람만 세 축을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오프그리드를 찍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원자로만 볼 때 고수는 시간표와 실적을 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상위 1%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이 반전이 머리를 탁 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심층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